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혈압주의, 뒷목 잡기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죠. 1995년 대한민국, 지금처럼 세련된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기 전 골목길마다 정겨운 냄새가 나던 그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 영희 씨에게 그 시절은 결코 정겹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본격적인 복수극이 시작되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2년 전의 그날 1993년 추석의 기억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좁디 좁은 빌라 단칸방, 환풍기도 제대로 안 돌아가서 집안은 온통 기름 냄새와 자욱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 주인공 영희 씨가 커다란 전기 프라이팬 앞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치익, 동태전, 호박전, 꼬지전. 끝도 없이 밀려드는 재료들 앞에서 영희 씨는 연신 땀을 닦아냅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눈은 매운 연기 때문에 따끔거리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건 하하호호 웃음소리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더니 온몸에 나 돈 좀 있어라고 문신이라도 새긴 듯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네, 바로 오늘의 빌런, 신우이 김금자 씨입니다. 당시 금자 씨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만졌거든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보라색 실크 정장을 입고 손가락에는 알이 굵은 금반지를 낀 채로 거실로 들어서는데 아이고, 가관도 아닙니다. 영희 씨가 형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금자 씨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팍 씁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옳게, 이 집은 환기도 안 시켜? 찌든 기름 냄새가 옷에 다 배겠네, 정말. 여러분, 명절에 고생하는 올케한테 이게 첫마디로 할 소리입니까? 영희 씨는 속이 상했지만 꾹 참고 대답하죠. 형님, 오셨으면 좀 앉으세요. 금방 전 다 붙여가요. 그런데 금자 씨, 영희 씨 옆으로 다가오더니 프라이팬에 놓인 전들을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후쳐봅니다. 참나 옳게. 이거 동태전이야? 살이 왜 이렇게 푸석해 보여?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니까. 우리 집은 명절 때마다 수산시장 가서 제일 좋은 놈으로만 골라오는데 이런 건 입에 대기도 무섭다니까. 자, 여기서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금자 씨가 갑자기 부엌 한쪽에 놓인 소고기 산적을 보더니 혀를 쯧쯧 찹니다. 그러더니 영희 씨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마디를 내뱉죠. 근데 옳게, 솔직히 말해봐. 우리 철수영이 남편 봉급으로 이런 소고기 구경이나 하겠어? 이번 명절에도 내가 우리 그이 시켜서 고기 좀 보냈으니까 이 정도 올리는 거지. 너희 같은 거지들은 우리 덕에 1년에 한두 번 고기 맛보는 줄 알아야 해. 안 그래? 여러분 들으셨어요? 거지랍니다. 자기 친동생과 올케한테 거지라는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뱉는 저 인성. 영희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사실 영희 씨 남편 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차근차근 올라가는 성실한 인재였거든요. 비록 지금은 생활이 넉넉지 않아 시댁의 도움을 조금 받기도 했지만 거지 소리를 들을 만큼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그녀는 내공이 깊은 여자거든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참고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도 저희 형편껏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그러자 금자 씨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뜹니다. 코웃음을 치며 영희 씨 앞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툭 던집니다.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팩트지. 자, 이거 받아. 전 부치느라 고생했는데 나중에 애들 과자나 좀 사줘. 아유,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라니까. 이렇게 못 사는 동생네 보면 마음이 쓰여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까? 아니죠. 이건 명백한 확인 사살입니다. 영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의 굴욕감, 그 수치심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희 씨의 심장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두고 봐라. 언젠가는 이 수모를 꼭 갚아주리라 다짐하며 묵묵히 전을 뒤집던 그 뒷모습.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993년에 그 비참했던 영희 씨는 잊으세요. 지금은 1995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변했고 사람의 위치도 변했습니다. 영희 씨의 남편 철수 씨가 그 어렵다는 대기업 임원, 그것도 최연소 상무이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혀 모른 채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서 돈 한 푼이 아쉬워진 금자 씨가 오늘 영희 씨네 집 문을 두드리기 직전입니다. 자, 이제 전세 역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희 씨가 2년 전 받았던 그 거지라는 모욕을 어떻게 되돌려줄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이제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1995년 현재의 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금자 씨는 어떤 얼굴로 영희 씨 앞에 나타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때는 1995년 가을,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그 시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삐삐가 울려대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요계를 휩쓸던 바로 그 뜨거웠던 시절 말이죠. 우리 주인공 영희 씨, 이 당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신우이 금자의 독서를 가슴에 문신처럼 새긴 채 낡은 아파트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금자가 뭐라고 했었죠? 야, 너네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거지처럼 살 거야. 우리 남편 사업하는 거 반만 닮아봐라. 라며 대놓고 무시했었잖아요. 영희 씨는 그럴 때마다 입술을 꾹 깨물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두고 봐라. 우리 남편 성실함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성진그룹의 정기 임원 인사가 발표되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영희 씨는 유난히 마음이 뒤숭숭해서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철수 씨의 넥타이를 매주는데 철수 씨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15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시간 동안 철수 씨는 단 하루도 지각 한 번 안 하고 그 치열한 대기업 바닥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여보, 오늘 발표지.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나한테 최고야. 너무 긴장하지 마.
영희 씨가 차분하게 말하며 남편의 옷매무새를 만져줍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만히 잡더니 미안함이 가득 섞인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영희야, 내가 당신 고생시킨 거 다 알아. 오늘 꼭 좋은 소식 들고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철수 씨는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섰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대박입니다. 오후 2시쯤 됐을까요? 집안일을 하던 영희 씨의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따르릉, 따르릉. 영희 씨가 가슴을 진정시키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남편 철수 씨의 벅찬 숨소리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영희야, 나 됐어. 나 상무이사 승진했어. 여러분, 1990년대에 대기업 상무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야말로 별을 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기사가 딸린 검은색 그랜저가 나오고 판공비에 비서에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순간이죠. 영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 금자에게 거지 근성 소리 들으면서도 꾹 참았던 서러움, 아이들 학원비 아끼느라 본인 옷 한 벌 못 사 입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거죠.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가 퇴근했는데 와, 평소랑 기운부터가 달라요. 양손 가득 꽃다발이랑 당시로서는 정말 귀했던 고급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 영희 씨를 덥석 안아버립니다. 영희야,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나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 당신이랑 우리 애들 다시는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철수 씨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갑니다. 철수 씨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누나인 금자가 아내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말이에요. 철수 씨는 아내를 품에 꼭 안은 채 조용히 읊조립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바로 인사 발령 확인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 우리 이사갈 아파트 알아본 거야. 우리 이제 강남으로 간다. 압구정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 당신이 예전에 지나가면서 예쁘다고 했던 거기 계약할 거야. 영희 씨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여보.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형편에 괜찮겠어? 그러자 철수 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 상무 승진하면 나오는 성과급이랑 회사 지원 대출이 상상 초월이야. 그리고 나 이제 연봉도 몇 배로 뛰어. 당신 이제 시장 가서 콩나물값 깎지 마.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자, 여기서 우리 영희 씨의 반응이 참 기품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금자 형님한테 전화해서 자랑하자. 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영희 씨는 가만히 남편의 손등바닥을 쓸어내리며 말합니다. 여보, 정말 기쁘고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너무 요란 떨지 말아요. 조용히 준비해서 이사 가요. 남들 눈에 띄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희 씨의 무서운 점이자 매력입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처럼 설쳐대는 게 아니라 아주 우아하고 조용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거죠.
사실 영희 씨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금자 형님,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디 한번 천천히 지켜보세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낡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 촛불을 끄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아이들의 교육 환경,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살. 철수 씨는 영희 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기사 달린 차가 집 앞으로 올 거야. 사람들 시선이 달라질 텐데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기품 있게 행동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승진 소식이 아직 시댁 식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철수 씨가 정식 발령 전까지는 비밀로 하자고 했고, 영희 씨도 굳이 먼저 입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신우이 금자의 집안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금자의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겁니다. 떵떵거리며 살던 금자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 너네 나한테 돈 빌리러 올 생각 마라 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 돈이 급해지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여겼던 영희 씨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에휴, 그래도 철수네가 꼬박꼬박 적금은 들었을 거 아냐? 가서 몇 천만 원이라도 좀 뜯어내야겠다. 금자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며 영희 씨의 낡은 아파트로 향할 채비를 합니다.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지라고 무시하던 올케 영희 씨가 이제는 자기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상무 사모님이 되어 강남 펜트하우스급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릅니다. 1995년의 그 찬란했던 가을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철수 씨는 상무이사로서의 첫 출근을 준비하고 영희 씨는 조용히 이삿짐을 싸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곧 영희 씨의 집벨이 요란하게 울릴 겁니다. 바로 그 오만방자한 신우이 금자가 말이죠. 벌써부터 손에 땀이 쥐어지지 않나요? 어머, 형님, 이 낡은 동네에는 웬일이세요? 라고 웃으며 맞이할 영희 씨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구걸하러 온 금자의 당황한 표정.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 역대급 사이다, 복수극의 하이라이트, 신우이. 금자가 영희 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통쾌한 순간은 바로 다음 씬에서 이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 끊기면 밤에 잠 안 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자가 영희 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5년 그 뜨거웠던 여름, 서울의 공기는 매캐한 매연과 성장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그 뜨거운 공기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의 빌런, 김금자 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씬에서 금자가 영희 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집은 가난한 냄새가 나서 소화가 안 된다느니, 우리 집게 밥그릇보다 못한 생활이라느니,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서를 퍼부었던 그 여자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사가 참 묘해요. 화무십 일용이라더니 그 당당하던 금자의 어깨가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을까요? 자, 1995년 7월의 어느 오후입니다. 금자의 남편이 운영하던 경기도 외곽의 완구 공장. 원래는 인형 눈알 붙이는 소소한 가내수 공업으로 시작해서 꽤 돈을 만졌거든요. 90년대 초반 경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금자 남편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은행 대출에 주변 지인들 어음까지 끌어다가 공장을 3배로 늘렸어요. 최신식 독일제 사출 기계도 들여놓고 이제 나도 재벌 소리 듣겠다며 떵떵거렸죠. 그런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무리한 확장이 독이 된 겁니다. 거래처는 부도가 나고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돌아오는 어음 날짜는 자비가 없죠. 사장님, 사장님, 문 좀 열어봐요. 공장 정문 앞에는 벌써 검은 양복 입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쇠파이프로 셔터를 쾅쾅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 살벌한 소리가 공장 안쪽 사무실까지 울려 퍼지는데, 아, 우리 금자씨, 그 화려하던 샤넬 스타일 투피스는 어디 가고 땀에 쩔어 눌어붙은 실크 블라우스 차림으로 책상 밑에 숨어 있습니다. 어머, 어머. 저 인간들 진짜 죽이려나 봐. 여보, 어떻게 좀 해봐. 금자가 벌벌 떨며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미 넋이 나갔어요. 담배만 연거푸 피워대며 재떨이를 산더미로 만들고 있죠. 책상 위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직전인 서류들이 흩어져 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이 소리가 금자 귀에는 꼭 저승사자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1층 VIP 라운지에서 커피 홀짝이던 금자예요. 어머, 영희, 넌 이런 거 마셔봤니? 이건 원두가 달라서 너희 집 맥스웰 하우스랑은 차원이 달라라며 영희 씨. 염장을 지르던 그 금자가 지금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바퀴벌레 기어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서막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날 밤 금자는 야반도주하듯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거리에 반짝이는 네온사인들이 왜 그렇게 원망스러운지 95년 당시 최고급 승용차였던 그랜저 뒷좌석에 앉아 거드름 피우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택시비 아까워서 버스를 탔는데 하필이면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한테서 땀 냄새가 나니까 금자가 코를 찌푸려요. 그런데 문득 깨닫는 거죠. 아, 지금 나한테서도 이런 찌든 냄새가 나겠구나. 집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대문 앞엔 이미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집 망했다며?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꼴 좋다. 그 소리를 들으며 금자는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자는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 친정 식구들 이미 거덜냈습니다. 친구들 돈 떨어지니 연락 한 통 안 받아요. 그때 금자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영희. 자, 여기서 금자의 그 비틀린 신보가 나옵니다. 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그래, 영희 그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던 애잖아. 내 눈치 보느라 설설 기던 년인데.
그래도 걔네 남편, 내 동생 철수가 대기업 다니니까 푼돈이라도 모아둔 게 있겠지. 잊고 말고. 내가 그동안 걔한테 베푼 게 얼마인데.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베푼 게 얼마인데라니요. 시청자 여러분, 혈압 조절 잘 하셔야 합니다. 영희 씨한테 낡은 옷 던져주고 유통기한 임박한 선물 세트 던져주면서 생색내던 걸 베풀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런들의 공통점이죠. 자기가 준 건 태산 같고 자기가 상처 준 건 티끌 같다고 생각하는 거. 금자는 거울을 봅니다. 눈밑은 퀭하고 머리는 푸석푸석합니다. 하지만 특유의 자존심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 가서 좀 불쌍한 척하면 영희 그 순진한 년은 금방 지갑을 열 거야. 철수 몰래 비상금이라도 내놓겠지. 어머,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걔네 집 전세금이라도 빼라고 하면 되잖아. 와, 여러분, 들리십니까? 전세금을 빼서 빌려달라고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95년이면 전세금이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시절인데 말이죠. 금자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최대한 처량해 보이되 기선제압은 잊지 말자고요.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나마 제일 덜해진 외출복을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화장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려보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가 없죠. 대문을 나서며 금자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박영희, 너 오늘 나한테 돈 안 내놓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감히 신우이가 이 지경이 됐는데 모른 척해? 자, 여러분. 이제 무대는 영희 씨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금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지라고 무시하던 영희 씨의 남편, 그러니까 친동생 철수 씨가 이번 인사발령에서 대기업 최연소 상무이사로 승진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집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낡은 전셋집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과연 금자는 영희 씨의 바뀐 집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초인종을 눌렀을 때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녀를 맞이할 영희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이제 진짜 참교육 들어갑니다. 금자의 발걸음이 영희네 아파트 단지로 향합니다. 95년 당시 최고급 아파트 단지의 위용 앞에서 금자의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씬에서 이 기가 막힌 재회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995년 그 뜨거웠던 여름, 대한민국이 한창 고도성장의 끝자락에서 들썩이던 그 시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바로 우리들의 빌런 김금자 씨입니다. 지금 금자 씨 상황이 어떠냐고요? 한마디로 풍비박산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 직전까지 몰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사모님 소리 듣던 금자 씨의 목에 힘이 쫙 빠졌거든요. 이제 남은 건 뭐다? 염치불구하고 돈 빌리러 다니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금자 씨 성격 어디 안 갑니다. 자기가 예전에 올케인 영희 씨한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는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핏줄인데 설마나 몰라라 하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영희 씨네가 살던 그 낡고 좁은 빌라로 향합니다. 서울 변두리 비만 오면 벽지에 곰팡이가 슬던 그 꼬질꼬질한 동네 말이에요. 아우, 이놈의 동네는 여전하네.
이 좁아터진 골목을 영희는 어떻게 견디고 산대?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영희처럼 미련하게 살면 평생 이런 구석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금자씨, 자기가 지금 돈 빌리러 가는 처지인데도 입으로는 여전히 영희 씨를 무시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예전 그 빌라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페인트가 다 벗겨진 철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영희야, 옳게. 나야, 형님 왔어. 안에 있어?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네. 그때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슬며시 고개를 내밉니다. 누구 찾으쇼? 금자씨가 눈을 치켜뜨며 묻죠. 여기 사는 박영희 씨요. 제 올케거든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모님, 여기 박씨네 이사 간 지가 언젠데 한 세 달 됐나? 거기 남편분이 이번에 큰 회사에서 엄청 높으신 분이 됐다면서요? 아주 그냥 경사 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었는데. 금자씨, 여기서 1차 충격 먹습니다. 아니, 철수가? 내 동생 철수가 승진을 했다고? 그래봤자 과장 아니면 차장이겠지. 무슨 대단한 경사라고 호들갑이야. 금자씨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아주머니에게 새 주소를 캐묻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네준 쪽지에는 강남의 한 아파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 여기 거기 아냐? 새로 지었다는 그 비싼 아파트. 금자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1995년 당시 강남의 우뚝 솟은 대형 평수 아파트는 그 자체로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금자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택시를 잡아탑니다. 기사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으로 가주세요. 자, 이제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으로 진입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낡은 빌라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단지, 그리고 그 입구에서부터 제복을 쫙 빼입은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금자씨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니, 여기가 정말 영희네 집이라고? 말도 안 돼. 무슨 당첨이라도 된 거야? 아니면 철수가 회사 돈을 횡령했나? 금자씨의 머릿속은 이미 질투와 시기심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기는 지금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닐 판인데 자기가 거지라고 무시하던 올케는 이런 걸 같은 집으로 이사를 왔다니. 금자씨,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보지만 이미 땀에 쩔고 유행 지난 정장은 이 고급스러운 풍경 속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조경은 또 왜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분수가 솟구치고 아이들은 깨끗한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금자씨는 주머니 속 쪽지에 적힌 동호수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드물지 않았지만 이렇게 번쩍번쩍한 대리석으로 도배된 로비는 금자씨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화장은 번졌고 눈가엔 욕심 가득한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반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영희의 모습을 상상하니 배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돈을 빌렸거나 우리 철수를 꼬드겨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 거야. 그렇고 말고. 드디어 영희 씨네 집 현관문 앞. 60평은 좋기 넘어 보이는 웅장한 현관문 앞에 선 금자씨.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배를 누릅니다.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뛰어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차분하고 여유 있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영희 씨의 모습. 예전에 그 꾀죄죄하던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은은한 실크 소재의 홈웨어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마치 TV에 나오는 재벌가 안주인 같아요. 게다가 집 안에서 풍겨나오는 향긋한 커피 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의 실루엣. 금자 씨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희야. 너 진짜 여기 살아? 이게 다 뭐야? 너희 미쳤니? 이런 집을 무슨 돈으로? 금자 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난 섞인 말이 튀어나오지만 사실 그건 엄청난 열등감의 표현이었죠. 영희 씨는 그런 금자 씨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우아하게, 하지만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형님, 밖에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영희 씨가 문을 활짝 열자 금자 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원목 마루였죠. 금자 씨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구멍난 양말이 부끄러워 발가락을 꼼지락거립니다. 자, 형님. 앉으세요. 차 한 잔 내올게요. 영희 씨의 뒷모습을 보며 금자 씨는 생각합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됐어. 박영희 이 계집애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거실 한복판에 놓인 가족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 철수의 가슴팍에 달린 상무이사 배지가 금자 씨의 심장을 정면으로 타격합니다. 형님, 그런데 얼굴색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분처럼. 아, 참. 형님네 사업은 좀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던데. 영희 씨의 이 한마디. 예전 같으면 금자 씨가 영희 씨한테 돈 없는 거지들은 참 불쌍해라며 던졌던 그 말투 그대로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금자 씨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빌리러 온 돈 이야기는커녕 지금 당장 이 화려한 거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기가 깔보던 올케의 압도적인 성공 앞에 선 금자 씨. 과연 그녀는 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허세를 부리다 망신만 당하게 될까요? 다음 씬에서 이 기막힌 기싸움의 결말을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995년 그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 바로 김금자 씨죠. 이 여자,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서 여기저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느라 얼굴은 헬쑥해졌고,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백은 이미 전당포로 직행한 지 오래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금자 씨가 지금 누굴 찾아왔느냐? 바로 자기가 거지 근성이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을 줬던 올케, 영희 씨네 집배를 누르러 온 겁니다. 금자 씨는 속으로 생각해요.
지가 그래봤자 철수 봉급쟁이 월급으로 뻔하지. 운 좋게 아파트 하나 당첨됐나 본데 들어가서 기선제압부터 해야지. 라면서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의 시작입니다. 딩동. 육중하고 세련된 전자식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금자는 일부러 삐딱하게 서서 문이 열리길 기다려요. 아니, 집이 뭐 이렇게 꼭대기층이야? 귀가 다 먹먹하네. 라며 혼잣말로 투덜대죠. 그때 육중한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금자는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자기가 기억하던 그 구질구질한 영희가 아니었거든요. 누구세요? 아, 형님 오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995년 당시 최고급으로 꼽히던 실크 소재의 연보라색 홈웨어를 우아하게 걸치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방금 세팅한 듯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흐르는 영희의 모습입니다.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금자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영롱한 광택이 나 비싸요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금자는 순간 멍해집니다. 자기는 지금 땀에 절은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영희한테서는 은은한 헤이즐넛 커피 향과 고급 프랑스 향수 냄새가 섞여서 풍겨 나오는 거예요. 영희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사람 못 알아볼 뻔했다 얘. 금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영희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더 활짝 엽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마침 차 마시려던 참이었는데. 영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주눅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죠. 금자는 자기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발바닥에 닿는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이태리제 대리석 바닥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아주 매끄럽게 깔려 있고 거실 한복판에는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커다란 대형 텔레비전과 최고급 가죽 소파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금자는 속으로 이게 다 뭐야? 철수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데를 산 거야? 싶어서 배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요. 야, 너희 집 꽤 넓다. 철수가 무리 좀 했나 보네. 융자 끼고 이 집 사느라 고생 꽤나 했겠어. 이런 건 다 허세야 허세. 나중에 이자 갚느라 등골 휜다 너. 금자가 비아냥거리며 거실을 훑어보자 영희는 대꾸도 없이 주방에서 도자기 찻잔을 꺼내옵니다. 그냥 도자기가 아니에요. 당시 주부들의 로망이었던 영국산 명품 찻잔 세트입니다. 금자는 그 찻잔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도 비싸서 망설였던 그 모델이었거든요. 형님, 설탕은 예전처럼 2스푼 넣어드릴까요? 영희가 우아하게 차를 따르며 묻자 금자는 괜히 자존심을 세웁니다. 아니, 나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설탕 안 먹어. 근데 얘, 너희 남편. 철수 말이야. 요즘 회사는 잘 다닌다니? 뭐, 대리인가 과장인가 달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잘리지나 않았나 몰라. 여러분, 여기서 영희의 반응이 예술입니다. 영희는 찻잔을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금자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금자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한 아주 단단한 눈빛입니다. 아, 그이요? 형님이 소식이 좀 늦으셨구나. 철수 씨, 이번에 상무이사로 승진했어요. 그룹 내에서 최연소라고 기사도 작게 났는데 못 보셨나 봐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해요. 상무, 이사가 아니라 상무라고. 게다가 최연소. 금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기가 무시하던 가난뱅이 동생이 이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위치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금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을 품죠. 어머, 그래. 에휴, 그래봤자 월급쟁이지 뭐. 우리 집 양반처럼 자기 사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회사에서 언제 내쳐질지 모르는 게 임원 아니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을걸. 너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인생사 세웅지 말라고. 나중에 우리 집 양반 사업 더 크게 터지면 너희는 우리 집 문턱도 못 넘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금자의 눈은 이미 거실 구석에 놓인 고급 자개장과 외제 오디오 시스템을 훑느라 바쁩니다. 저걸 다 팔면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텐데 하는 추잡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영희는 그런 금자의 속마음을 다 안다는 듯 생긋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요, 형님. 인생사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저도 제가 이런 집에 살게 될 줄,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예전에 저희 단칸방 살 때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거지 근성 못 버리면 평생 밑바닥이라고요. 영희의 차분한 공격에 금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야, 너 지금 나 비꼬는 거니? 내가 그때 한 말은 다 너 잘되라고 채찍질한 거지. 그걸 지금까지 담아두고 있었어? 너 참 속 좁다. 금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희가 기가 막힌 한 방을 더 날립니다. 속이 좁다니요, 형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죠. 그 덕분에 제가 더 독하게 내조해서 우리 남편 이 자리까지 만든 거니까요.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아, 그런데 형님, 오늘 정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손에 든 가방이 아까부터 자꾸 떨리길래. 혹시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금자는 뜨끔합니다. 자기가 돈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야 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금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찻잔을 만지작거립니다. 예전 같으면 야, 돈 좀 내놔봐라고 당당하게 소리쳤을 텐데 지금 눈앞의 영희는 너무나도 고결하고 당당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거든요. 아니 몸이 안 좋긴. 그냥 근처 지나다가 들른 거야. 그런데 얘, 너희 집 금고 같은 건 어디다 두니? 요즘 도둑이 많다더라. 금자의 저렴한 질문에 영희는 그저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합니다. 금고라니요, 형님. 요즘 세상에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은행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는데. 비서실 통해서 자산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서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비서실 자산 관리. 금자의 귀에 이 단어들이 못이 되어 박힙니다.
자기는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 몇백만 원 때문에 피가 마르는데 영희는 자산 관리라는 단어를 너무나 당연하게 내뱉고 있는 겁니다. 금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건 다 연극일 거야. 전현이 나 기 죽이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하지만 영희의 여유는 연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겪었던 수모를 인내로 승화시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품격이었죠. 형님, 차가 다 식었네요. 새로 우려드릴까요?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죠. 이따가 남편 승진 축하 파티 때문에 예약해둔 호텔 가봐야 하거든요. 영희의 이 결정적인 한마디에 금자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호텔 파티라니요. 금자는 지금 자기가 온 목적, 즉 돈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꺼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 가난했던 것한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치욕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금자가 과연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허세를 부릴까요? 영희는 이미 금자의 주머니 사정을 다 꿰뚫고 있는 듯한 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데 말이죠. 1995년 압구정의 그 화려한 아파트 거실.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두 여자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금자의 입술이 마침내 비굴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희야. 사실은 말이다. 과연 금자는 무슨 말을 내뱉었을까요? 그리고 영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뒤바뀐 갑을 관계의 결말, 정말 궁금하시죠? 이 긴장감 넘치는 재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정점, 이 씬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구마가 시원한 사이다로 변하는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5년의 어느 나른한 오후 영희 씨의 거실입니다. 창밖으로는 당시 막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의 전경이 보이고 거실 한쪽에는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큼지막한 금성 가전제품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아주 우아하게 차를 한 잔 내리고 있죠. 그런데 그 맞은편 어울리지 않게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신우이 금자 씨입니다. 한때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정장을 입고 영희 씨를 거지 취급하며 목에 힘을 주던 금자 씨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는지 연신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죠. 자, 여기서 금자 씨가 드디어 입을 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아유, 영희야. 너네 집 참 좋다. 세상에, 이 소파 가죽 좀 봐. 역시 우리 올케가 안목이 있어. 내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너는 귀티가 나서 나중에 크게 될 관상이라고. 기억나니? 여러분 들으셨어요? 귀티가 난다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희 씨가 명절에 입고 온 옷을 보며 어디 시장통에서 주워온 거적대기를 입고 왔냐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던 그 금자 씨가 말입니다. 영희 씨는 대답 대신 살짝 미소만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 고요한 카리스마에 금자 씨는 더 안달이 나기 시작하죠. 영희야, 사실 내가 오늘 온 건 우리가 예전에 참 돈독했잖아. 기억나지? 너네 형편 어려울 때
내가 우리 집 먹다 남은 갈비도 싸주고 너희 애들 옷도 물려주고 내가 너를 친동생처럼 얼마나 끔찍하게 챙겼니? 그치? 자, 여기서 영희 씨 속은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먹다 남은 갈비요? 유통기한 다 지나서 냄새나던 그 음식을 던져주듯 건네며 거지 새끼들처럼 굶지 말고 이거라도 먹어라라고 했던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그걸 챙겨준 추억으로 포장을 하나요? 정말 뻔뻔함의 극치죠. 하지만 우리 영희 씨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네, 형님. 기억나죠? 형님이 주신 그 남은 음식들 덕분에 참 많은 걸 배웠거든요. 아, 그런데 갑자기 옛날 이야기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영희 씨의 이 침착한 반문에 금자 씨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타이밍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금자 씨는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합니다. 1995년 청춘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양말이죠. 영희야, 사실 우리 바깥사람 사업이 요즘 좀 일시적으로 꼬였어. 큰 건 하나만 해결되면 바로 풀릴 일인데 당장 급전이 좀 필요해서 그래. 너랑 나랑 사이가 보통 사이니? 우리 남매 같은 사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한 3천만 원만 좀 융통해 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1995년에 3천만 원입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였는지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금이에요. 지금 가치로 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그것도 빌려준 돈 한 푼 없으면서 추억팔이 한 번에 쓱 빌려달라는 겁니다. 영희 씨는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습니다. 그리고 금자 씨의 그 초조한 얼굴을 빤히 바라보죠. 금자 씨는 영희 씨의 시선을 피하며 덧붙입니다. 야, 너네 철수 대기업 다니잖아. 대기업 월급쟁이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너 알뜰하게 살림 잘했으니까 모아둔 돈 좀 있지? 3천만 원, 너희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나중에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응? 아직도 금자 씨는 상황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자기 동생 철수 씨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해서 이제는 월급쟁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영희 씨를 자기 밑으로 보고 너희한테는 큰 돈 아니지 않냐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겁니다. 이때 영희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뀝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전에 금자 씨가 자신에게 꽂았던 그 비수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려줄 준비를 마친 거죠. 영희 씨는 천천히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형님, 3천만 원이라니요. 갑자기 너무 큰 돈을 말씀하시네요. 금자 씨는 영희 씨가 망설이는 줄 알고 더 바짝 다가앉습니다. 아니, 영희야. 너희 형편에 그 정도는. 하지만 영희 씨가 말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형님, 예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그 좁은 전셋집 살 때 형님이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돈 빌리러 다니는 인간들이 제일 극혐이다. 그건 거지 근성이 뼛속까지 박혀서 그런 거다라고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금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죠. 자기가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일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러셨죠.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남한테 손 벌리는 순간부터는 죄다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깊이 반성했는지 몰라요. 아, 형님 말씀이 맞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남한테, 특히 가족한테 손 벌리는 추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버텼거든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더 소름 돋게 들립니다. 금자 씨는 이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쌓아온 오만함이 거대한 벽이 되어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형님, 저는 형님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께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형님처럼 기품 있고 자존심 강하신 분이 저 같은 거지 근성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영희 씨가 살며시 웃으며 금자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금자 씨는 이제 거의 울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립니다. 아, 참. 그리고 저희 철수 씨요. 이번에 상무이사로 승진한 거 아시죠? 회사에서 기사님 딸린 차도 나오고 판공비도 넉넉히 나와서 사실 3천만 원. 저희에겐 그렇게 어려운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형님의 그 높은 자존심을 제가 지켜드려야 하니까 이 돈은 못 빌려드겠네요. 형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요. 자, 여러분. 이 완벽한 복수극 보셨습니까? 1995년 그 시절 유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때의 신우이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였을 겁니다. 금자 씨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자기가 뱉은 독설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꼴이니까요. 금자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 일어납니다. 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니? 라며 마지막 발악을 해보지만 영희 씨는 끝까지 우아함을 잃지 않습니다. 형님 가시게요? 아, 기사님께 말씀드려서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 맞다. 형님은 남의 도움 받는 거 싫어하시지. 조심히 가세요. 아,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그 거적대기 같은 옷 말고 좀 화사하게 입고 오세요. 형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되네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금자 씨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거실에는 정적과 함께 차 향기만이 남습니다. 영희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지난 15년 세월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도 묵묵히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여러분, 이 씬의 포인트는 영희 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던진 오만한 잣대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울처럼 비춰준 것뿐이죠. 1995년의 그 뜨거웠던 오후, 영희 씨는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시댁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금자 씨는 밖으로 나가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철수 씨는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이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던 상황을 한 방에 뻥 뚫어줄 사이다 신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1995년 가을, 노을이 지기 시작한 평창동의 한 한적한 주택가예요. 지금 거실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아주 얼음장 같습니다.
우리 주인공 영희 씨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는데 그 앞에 앉은 시누이 금자 씨 꼬락서니 좀 보세요. 남편 사업 망해서 당장 어음 막을 돈이 급하다면서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영희 씨를 올케가 아니라 너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야, 박영희, 너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니? 우리가 남이야? 우리 철수가 대기업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내가 다 쥐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돈 좀 내놓으라고.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준다니까. 금자씨, 입은 살아있는데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샤넬 짝퉁 가방줄을 꽉 쥐고선 영희 씨를 쏘아붙이는데 정작 영희 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15년 동안 너는 집안이 가난해서 우리 철수 앞길 막는다. 거지 근성 못 버린다. 소리 들어가며 참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영희 씨가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형님, 잊으셨나 본데. 작년 추석 때 저한테 그러셨죠?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말라고. 가난한 냄새 난다고 소금 뿌리신 분이 누구셨더라? 그건 내가 말이 헛나온 거고. 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내일이면 우리 집 압류 들어오게 생겼다니까. 자, 금자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집 밖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1995년 당시 성공한 남자의 상징이자 부의 결정체라고 불리던 그 전설의 자동차. 바로 검은색 갓그랜저가 골목을 돌아 영희 씨네 집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금자 씨가 창밖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머, 저게 뭐야? 저런 귀한 차가 왜 이 동네에? 저거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타는 차 아냐? 그때였습니다. 차가 멈춰서고 운전석에서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내립니다. 수행 비서예요. 비서가 뒷좌석으로 달려가더니 허리를 90도로 폴더처럼 굽히면서 문을 정중하게 엽니다. 거기서 내리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바로 영희 씨의 남편 김철수 씨입니다. 철수 씨, 평소 입던 후줄근한 기성복 양복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원단으로 맞춘 듯한 최고급 수트에 광이 번쩍번쩍 나는 구두를 신고 내려요. 그 손에는 칠가방 대신 세련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고요. 철수 씨가 비서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의 위험이 뚝뚝 떨어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철수 씨가 들어서자 금자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철수야, 너 왜 저런 차를 타고 와? 저 기사는 누구고? 철수 씨는 당황한 누나를 한번 쓱 보더니 곧장 영희 씨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금자 씨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영희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묻습니다. 여보, 나왔어. 손님이 계셨네. 미리 연락도 없이. 영희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하죠. 형님이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오셨어요. 당신 오늘 많이 피곤하죠? 이때 철수 씨가 수행 비서가 들고 들어온 외투를 건네받으며 아주 무심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아, 누님 오셨어요? 요즘 제가 상무 발령 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오늘 이사님들이랑 골프 회동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자, 여기서 금자 씨의 표정을 보셔야 합니다. 상무,
대기업의 별이라는 그 임원. 금자씨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 동생이 그냥 만년 과장인 줄 알았는데 그 그랜저가 회사에서 나온 차였어? 수행 비서까지 붙는 임원이 됐다고? 금자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어버버합니다. 철수야. 너 상무 됐어? 어머 세상에. 야, 너 어릴 때부터 머리 하나는 끝내주더니 결국 해냈구나. 야, 역시 내 동생이야. 방금까지 영희 씨한테 소리 지르던 그 기세는 어디 갔나요? 아부 섞인 웃음을 흘리며 철수 씨 팔을 잡으려는데 철수 씨가 아주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금자 씨를 똑바로 쳐다보죠. 누님 방금 들어올 때 밖까지 다 들리더군요. 제 아내한테 박영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소리 지르시는 거.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급해서 잠시 흥분을. 우리 영희, 누님이 무시하던 그 거지 같은 집안 딸 아닙니다. 제가 임원 승진할 수 있었던 거 저 사람 내조 덕분이에요. 회사에서도 사모님들 모임 나가면 우리 영희가 제일 품이 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누님이 무슨 권리로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합니까? 와, 여러분, 철수 씨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1995년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자기 누나 앞에서 아내 편을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주다니요. 금자 씨는 이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철수 씨가 품 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냅니다.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을 금자 씨 앞에 툭 내려놓습니다. 대한물산 상무이사 김철수. 그 글자가 금자 씨의 눈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누님 사업 힘들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도와드릴 수도 있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제 아내에게 사과하세요. 15년 전 결혼할 때부터 오늘까지 했던 모든 폭언, 전부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는 누님 안 봅니다. 아니, 못 봅니다.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괴종식의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데 금자 씨의 자존심과 절박함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내일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결국 금자 씨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옳게. 내가 미안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돈 좀 빌려주라. 응. 한 번만 살려줘.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영희 씨의 눈빛에는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탈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영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 씨의 넥타이를 곧게 펴주며 말합니다. 여보, 사과는 받았으니 됐어요. 형님, 돈은 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제 돈이 아니라 철수 씨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의 무게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서 소리 지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영희 씨의 기품 있는 카리스마에 금자 씨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철수 씨는 아내를 기특하다는 듯 바라보며 어깨를 감싸 안고 안방으로 향합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금자 씨와 그 앞에 놓인 상무이사 명함. 1995년의 그 뜨거운 노을 속에서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씬 어떠셨나요?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죠?
역시 인생은 길게 봐야 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과연 금자 씨가 이 돈을 제대로 갚을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를 칠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긴 싸움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내는 순간, 과연 어떤 풍경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1995년 그 뜨거웠던 여름날, 영희 씨의 거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지만 소파에 앉아있는 시누이 금자 씨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혀 있어요. 한때는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얘, 너는 왜 그렇게 거지 근성이니? 라고 독서를 퍼붓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금자 씨의 손은 무릎 위에서 잘게 떨리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수입 찻잔의 보이차를 따릅니다. 쪼르르 소리마저도 금자 씨에게는 심장을 조이는 압박으로 다가오죠. 영희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엽니다. "형님, 차가 좀 식었네요. 다시 드릴까요?"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금자 씨에게는 더 무서운 법이죠. 금자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영희 씨의 손을 덥석 잡으려 합니다. "아이고, 영희야. 차가 문제니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너희 아주버님 사업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니? 당장 이번 달 결제 대금 못 막으면 우리 집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너희 집에 돈 좀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응?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은 다 잊어줘.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실소 안 터지세요? 10년 넘게 사람 무시하던 사람이 철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영희 씨는 그 잡힌 손을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냅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묻죠. "형님, 기억나세요? 92년도 추석 때요. 우리의 돌잔치 비용이 모자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을 때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금자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게 내가 뭐라고 했었나? 그러셨잖아요. "거지한테 적선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네 부부는 염치라는 게 없니? 뱁새가 황새 따라오려다 가랑이 찢어지니까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라고요." 그때 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의 꼭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합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 속에 서린 서늘함이 거실 온도를 확 낮춰버려요. 금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라며 웅얼거립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띠리릭 철컥. 검은색 고급 수트 차림의 철수 씨가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상무이사 김철수라고 선명하게 찍힌 명패 상자가 들려있죠. 금자 씨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자기 동생이 그냥 만년 과장인 줄 알았는데 번듯한 대기업 별, 즉 임원이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철수 씨는 거실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합니다. 그는 아내 영희 씨 곁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앉습니다. 금자 씨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주눅든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누님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아시고? 금자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습니다. 철수야, 아니 김 상무님. 승진 축하한다. 세상에, 내 동생이 상무라니. 역시 우리 집안 기둥이야.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죠. 철수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기둥이라니요. 형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너 같은 놈은 평생 남 밑에서 굽신거리다 끝날 팔자라고. 아, 그리고 저희 집 거지가 사는 집이라 형님 같은 귀하신 분 오실 곳이 못 되는데 괜히 옷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철수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금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금자 씨는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영희 씨를 바라봅니다. 영희야, 제발. 너희 남편 좀 말려봐.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딱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자, 여기서 영희 씨의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금자 씨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립니다. 아, 역시 영희는 마음이 약해. 돈을 가져오나 보다. 라고 생각했겠죠? 잠시 후 영희 씨가 들고 나온 건 두툼한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얇은 하얀 봉투 하나였죠. 영희 씨는 그걸 식탁 위에 툭 내려놓습니다. 형님, 이건 제 성의예요. 빌려드리는 돈은 아닙니다. 금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걸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딱 5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영희야, 이게 뭐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영희 씨가 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놀리다니요. 형님이 예전에 저한테 주셨던 교통비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사 때 설거지 다 하고 집에 가려는데 형님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제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으면서 그러셨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애기 과자나 사줘. 너네 집 형편에 이런 돈도 귀하잖아라고요. 영희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봅니다. 1995년의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생각해서 5배로 넣어드렸어요. 형님 댁까지 택시 타고 가시기에 충분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 식사 예약이 되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아, 그리고 형님. 우리 집은 이제 거지 근성 같은 건 키우지 않아요. 대신 품격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무례한 손님은 정중히 내보내는 품격 말이에요. 금자 씨는 멍하니 봉투를 쥔 채 서 있습니다. 비참함, 굴욕감, 그리고 후회. 온갖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죠. 철수 씨가 차갑게 덧붙입니다. 누님, 기사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그 5만 원으로 모범 택시 타고 가시겠습니까? 나가시는 문은 저쪽입니다. 금자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철수 씨가 영희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15년 동안 참느라 정말 힘들었지? 영희 씨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 버텨줘서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까 금자 씨가 마시지 못한 차가 차갑게 식어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상대방이 감히 넘다볼 수 없는 위치에서 우아하게 미소 지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한방이 아닐까요? 1995년 그날 저녁, 영희 씨 부부가 먹은 저녁 식사는 아마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오늘의 영희 씨를 기억하세요. 실력을 키우고 품격을 지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찰진 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